이건 순전한 음식 얘기예요. 저 이거를 볼 때마다 참 그 짠한 생각이 듭니다. 왼쪽, 오른쪽. 이쪽부터 이제 쓴 건데 그 왼쪽은 제가 왼쪽부터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음식 얘기거든. 고해부처 아녀손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귀한 모임은 남편, 부인, 아이, 손녀, 손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가족. 선생님이 정말 집안이 귀하잖아. 선생님도 양자 가시고, 선생님 할아버지 양자, 그 위도 양자, 자기 자식도 양자. 자기 아버지 때만 빼곤 다 양자로 이어져 오신 집안이에요. 그러니 이 가족이 얼마나 가족에 대해서 애틋했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면 가족을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평생 학문만 하고 글씨만 쓰고 예술 하시느라고 가족은 또 안 챙겨요. 제주도 유배 계실 때 이 머슴 세 사람이 그 유배를 도와줍니다.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제주도, 한 사람은 중간. 딱 해서 셋이 돌아. 뺑뺑뺑. 서로 마주치면 중간에서 한번 마주쳐. 딱 바통 터치. 갔다 왔냐? 그 세 명이 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음식날. 여기서 음식을 사모님이 해주시면 그런 거 갖고 제주도나. 김치 담으면 11월 달에 김치 담아서 보내면 거기 3월, 4월에도 이거 당연히 쉬죠. 쉬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김치 담아왔는데 쉬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꾀를 내시는 거예요. 김치 안 쉬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안 쉬어? 김치는 쉬고 어떤 음식이 안 쉬어요? 젓갈. 이거 안 쉬잖아. 젓갈은 갈수록 곰삭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하도 쉬었다가 투덜대니까 젓갈을 담아서 보냈어요. 그거 잡숫고 뭐라면 야, 그 이제서야 내 우위가 열렸다. 개우위. 그거 얼마나 좋아서 그 대단한 분이 그 가족을 안 챙기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배를 갈 때는 집에 먹고 살 쌀이 없어. 유배 9년 동안 여기 재산은 다 탕진했지. 한번 또 정계복귀 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 돈 쓰느라고 재산을 많이 탕진해가지고 먹고 살 유배를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쌀독이 없어. 그때까지는 이 양반이 집안에 쌀이 있는지 걱정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동생한테 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철남은 돌아가셨고요. 남자는. 그 나이가 68. 71살에 돌아가셔요. 가족 얘기. 이제 문제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이 대팽두부 과강체라는 건데 이게 시예요. 추석이라는 시입니다. 추석. 중추가연이라는 시인데 해석은 이래요. 대팽,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 아주 소박한 반찬이죠. 이 사연이 정말 기고합니다. 재미도 있고. 선생님이 이 시를 쓴 이유가 이건 이제 다른 사람 시였어요. 어떻게 쓰이냐면 본래는 고의 형자였어요. 형. 이 지아비 부자는 한국에서는 지아비 부자 쓰고 중국에서는 지아비 형자 써요. 똑같은 글이요. 고의 형처 아니어서는 이쪽이 문제였었지. 대팽 두부 본래는 가. 고추였어. 고추. 가채 고추가 들어가 있었던 시를 선생님이 고추 빼내고 생강을 집어넣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 어린 제자 하나 뒀어요. 22~23살짜리 꼬맹이 제자를 50살 차이 나는 제자를 뒀는데 이 제자가 하루는 선생님이 워낙 나이 잡숫고 그때 이제 봉은사에 가서 판전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서울 봉은사에서 선생님이 워낙 힘드시고 하시니까 집에 와서 반찬 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식사.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시는 행롱이라는 분, 여기 끝머리 여기죠. 행롱. 행롱이라는 제자가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대접해준 반찬이. 근데 그러면 왜 고추를 뺐을까요? 행롱이 뭘 대접했어요? 고추 말고 생강 대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강이
왜 선생님이 이 글씨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은 생각 매니아였어요. 진짜 생각 좋아하셨어요. 생각을 얼마만큼 좋아하셨냐? 한 생각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5,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하나? 하나만 소개했어요. 하나. 선생님이 생강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유배 갈 때 사모님은 여기 계셨고 선생님은 금부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사모님이 여기서 유배거리를 하인한테 이렇게 등짐 져서 올라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었던 유배거리 중에 하나가 생강이었어요. 이 생강을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 천안에서 만나서 디디고 사모님이 여기 와. 이때 사모님이 얻은 여도. 왜냐하면 제인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말 못 탔어요. 가말 못 타고 천안까지 걸어서 여기까지 갔다 오셔서 그때 얻은 여독으로 유배 간 지 2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생강 보따리를 하인한테 이제 들려서 이분이 이제 그냥 제주도를 가셨으면 좋은데 이게 아직 남한 일대를 유람하시면서 이 제주도를 가셔요. 그때는 뭐 양반들 유배 그렇게 가요. 그냥 뭐 이렇게 형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인들하고 한 2달 유람하시는 거지. 뭐 구경 못한 거 구경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배를 제주도 가는 배를 타려고 마지막 숙소 나루 여관에서 자는데 서울에서 양반집 대단한 분이 차 한 판이 유배 간다고 하니까 뭐 보따리에 대단한 거라도 들었을까봐 그런 저 여관에 도둑놈이 들어요. 짐작하셨죠? 이 도둑놈이 가장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귀하게 생긴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하게 생긴 보따리를 번쩍 들고 갔는데 그 안에 생강이 난리 났어요. 이분 벼슬이 뭐라고? 참파. 참파는 비가 와도 뛰면 안 돼요. 뭐 하여간 하고 뭐 누가 와서 때려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양반 유세가 대단했었는데 이 생강 보따리 하나 없어진 거 같고 생난리 핍니다. 여간 발칵 뒤집어 잡으라고. 거기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까 초이 있잖아. 초이 편지 써. 그 자리에서 야 어떤 새끼가 말이야 내 생강 보따리 가져가는데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겠다.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행농이 뭘 대접했어요? 생강을 대접. 행농이 진짜 찌질이 가난한 선비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생강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고기 반찬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고기를 못 올리시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생강 하나 구해가지고 이 밥상에다 올려놨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감동 백배지. 감동 백배. 더군다나 언제? 이게 시가 언제라고요? 추석이라는 시라니까. 이분이 71살에 돌아가셔요? 10월 6일 날. 그러면 최소한 추석에만 한 시니까 추석 지나서 생강을 올렸어. 그때 생강이 어땠어요? 지금이야 냉장고 있으니까 흔하지. 추석 때도 이때는 추석 때 생강은 최고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죠. 햇생강은 나오기 이르고 작년 생강은 다 먹었고 그 귀한 생강을 선생님이 생강 좋아하니까 이 행농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놈 정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 막 받는 거지. 집에 오니까 감동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농한테 써준 글입니다. 결국은 못 줘요. 못 주고 그냥 돌아가시. 71살이 돌아가시 10월 달에. 그래서 항상 오면 만나면 주려고 옆에다 끼고 다녔다가 못 만나서 못 주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유품으로 남아서 이제 돌려준 게 이거죠. 그래서 생강 예산에서는 이 생강을 복원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생강은 아니겠죠. 뭔가 좀 조리를 했겠지만 그 생강 얘기가